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에게 유익한 방송 세럼TV입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 날씨죠. 시청자 여러분, 대낮 1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좀 피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이 우선이어야 되겠죠. 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고에서 일하지 못한 손해를 계산받을 때 기준이 되는 월현실 소득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일용 근로자라면 평균 일당에 일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받으면 될 것인데, 그리고 또 급여소득자라면 평균 월급을 평균 1급으로 환산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받으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개인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특히 개인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작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험 설계사처럼 특수 형태 근로자의 경우도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 소득 인정 방법과 특수 형태 근로자 보험 설계사의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고요. 법원의 판례는 또 어떤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먼저 한번 봐보면은 자동차 보험 약관 별표 1, 3번 상실 수익액 항목에 보면은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그리고 또 기준 경비율을 감안해서 빼고 그리고 세금을 제세 공과금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무 기여율과 투자 비율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식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그 수입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다는 부분이죠. 세금 공제 후 소득 기준이라는 얘기인데 보험사가 일하지 못한 손해를 계산하면서 세금 공제된 만큼 국가에 세금 납부할 것도 아니면서 왜 공제 후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계산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그리고 또 다음은 경비를 공제한다는 부분인데요. 경비는 주요 경비를 한번 공제하고 그리고 또 기준 경비율을 감안한 경비를 또 한번 공제를 합니다. 주요 경비에는 뭐 매입 비용, 뭐 임차료,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무 기여율을 평가한다는 건데요. 85%를 한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관에는 이는 최소 15%는 감액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투자 비율을 감안한다는 건데요. 동업자가 2명이면 2분의 1을 계산해 준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소득을 산출해서 월 현실 소득으로 환산해서 개인 사업자의 월 현실 소득을 약관에서 산출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어떤지 한번 봐보죠. 법원은 원칙이 세금 공제 전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기준이고요.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 소득 계산 방식과 그리고 통계 소득 계산 방식이 있다 하겠는데요. 우선 실제 소득 계산 방식으로 한번 봐보면은 당연히 이제 세금 공제하기 전 기준이고요. 세금 공제하기 전 기준이고 이 수입액은 이 수입액에서 기준 경비율만큼 감액한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준 경비율은 사업자가 소득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공제한다는 거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기준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데요. 업종별로 적용하는 그 기준 경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투하 자본을 갖다가 자본 기여분을 빼는 방식인데요. 이 투하 자본에는 임차 보증금하고 기계 설비, 설치 비용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투하 자본에 대해서 시중 이자율만큼 감압하겠다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91다의 38679 사건에서 요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통계소득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피해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 피해자는 그 사장이죠. 개인 사업 소득자. 그 사장이 소속한 그 직종 경력 연수와 유사한 직종과 경력 연수에 맞는 통계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그 피해자인 사장 그 정도의 영업 능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자의 통계 소득을 적용한다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 발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상에 그 직종별 경력 연수별 또는 산업별 경력 연수별 통계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 보험 설계사 방식과요. 두 번째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통계소득 방식을 갖다가 말씀드려 보면은요. 첫 번째 보험 설계사의 경우는 2014 가단의 231550 사건에서 법원은 이 보험 설계사를 개인 사업자로 보았고요. 해당 보험 설계사는 교통사고 직전에 2012년 총 수입이 3억 연간 수입이죠. 3억 3,578만 4,130원이었는데요. 상당히 보험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 것 같네요. 이 3억 3,578만 4,130원을 2012년도 기준 국세청 발표 기준 경비율을 감안을 하니 그때 2012년도 기준 경비율이 보험 설계사 기준 경비율이 40.9%였었습니다. 이 40.9%를 감안하여 12개월로 환산하니 월 1,653만 7,360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2020년 보험 설계사 기준 경비율은 23.9%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자본의 기여분은 뭐 임차료나 보증금 이런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제로라고 봐야겠죠. 예. 두 번째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있었습니다. 해당 화물차 운송업자는 개인 사업자였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실제 수입에 대한 정빙이 현출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직종별 경력 연수별을 갖다가 적용하여 자동차 운전은 5에서 9년에 해당되는 통계소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상 오늘은 개인 사업 소득자의 월평균 소득 인정 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